어머님, 이 쓰레기 더미가 딱 어울리는 자리네요. 죽은 아들 보험금은 제가 잘 쓸 테니 이제 그만 죽으세요. 며느리 윤서는 차가운 빗속에 시어머니를 내동댕이 치며 비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노숙자가 된 금내는 3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아들의 사진 하나로 죽음보다 못한 삶을 견뎌왔죠.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금내의 앞을 가로막은 수억 원대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를 본 순간 금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3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어 이미 사망신고까지 끝난 아들 민호였으니까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다 갚아줄게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의 압도적인 복수와 무너진 천륜을 바로 세우는 처절한 응징의 서막. 과연 이 모자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살갗을 베어낼 듯 몰아치는 도심의 지하도 입구였습니다.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은 노인 박금례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쭈그리고 앉아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마디는 이미 추위에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박금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겨진 종이 박스를 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인근 상가의 주인인 박 씨가 가게 문을 박차고 나오며 박금례의 수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 재수없게 남의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박 씨가 소리를 지르자 박금례는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얼른 치울게요. 이것만 정리하면 바로 갈게요. 박금례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상가 주인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박금례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다 끊기잖아. 며느리한테 쫓겨나서 갈 데도 없는 노숙자 주제에 왜 자꾸 여기서 얼쩡거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박금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식당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박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그만 좀 해요. 나이 드신 분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박 씨가 식당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이 할머니 아들이 죽은 지가 언젠데 맨날 여기서 아들 기다린다고 저러고 있잖아.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박금례는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호 안 죽었어요. 곧 올 거예요. 엄마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박 씨가 비웃으며 박금례의 어깨를 밀치자 박금례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눈부신 헤드라이트 조명이 지하도 입구를 환하게 비췄죠. 시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무광 블랙 세단이 굉음을 내며 박 씨의 코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박 씨와 행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차를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경호원이 뒷좌석 문을 열자 완벽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3년 전 실종되어 사망 신고까지 완료되었던 박금례의 외아들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쓰러진 박금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박금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박금례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강민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우리 민호니?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민호가 살아 돌아온 거야? 박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호의 뺨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강민호는 박금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어머니. 저 민호예요. 저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강민호가 박금내의 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상가 주인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민호는 박금내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킨 뒤 박 씨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방금 내 어머니 밀친 손, 다시는 못 쓰게 만들어줄까? 강민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자 박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호는 박 씨의 사과를 무시한 채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병원 VIP실 대기시켜 최고의 의료진 다 불러 모으라고. 강민호는 박금례를 세단의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지만 강민호의 심장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박금례는 각종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강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온몸에 타박상과 화상 자국이 가득해요. 의사가 한숨을 내쉬며 박금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에 찍힌 상처 사진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상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담배빵이라고 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분 몸에 담배 불꽃을 지진 흔적입니다. 강민호는 눈을 감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비서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조사한 내용입니다. 오윤서 씨는 현재 대표님의 사망보험금으로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자 강민호가 그것을 낚아채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길거리로 내몰린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윤서 씨가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요양원 비용이 아깝다며 연고가 없는 먼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민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아? 감히 내 어머니를 길바닥에 버려? 강민호는 분노로 몸을 떨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잠든 박금내는 자면서도 신음을 내뱉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박금내의 마른 손등에는 여전히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강민호는 박금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그 악마 같은 여자, 제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줄게요.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강민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심 불빛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 지금 당장 작전 시작합시다. 오윤서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 숨쉬는 공기까지 다 뺏어올 겁니다. 지혜가 단호한 어조로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준비한 오윤서의 비리 자료들, 지금 바로 언론사와 검찰에 넘길 준비할게요. 이제 시작이죠?
강민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어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박금례가 잠결에 강민호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가지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강민호는 박금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안 가요, 엄마. 절대 안 가요.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민호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와 함께 지극한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강민호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 어머니 몸에 손댄 사람들, 요양원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찾아내세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강민호는 김 실장을 보며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오윤서가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지 분 단위로 보고해.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모든 걸 터뜨릴 거니까. 김 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현재 오윤서 씨는 사채왕 장 회장과 결탁하여 새로운 가구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강민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장 회장이라. 그놈도 내 아버지 회사 무너뜨린 원수지. 잘됐네.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되니까. 강민호의 발소리가 고요한 병원 복도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놈들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강민호는 어둠이 짙게 깔린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맹세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잔인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민호는 다시 병실로 내려가 박금례의 침대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의 긴 싸움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금례는 아들의 온기를 느꼈는지 비로소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박금례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제 오윤서의 화려한 성이 무너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화려한 가구 갤러리 앞이었습니다. 갤러리 관장 오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죠. 오윤서가 빨간 립스틱을 입술에 덧바르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기로 한 그 투자자, 신상은 확실히 파악했어? 옆에 서 있던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관장님. 해외에서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강진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전시된 작품들을 통째로 인수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오윤서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지. 오늘 계약만 잘 성사되면 우리 갤러리도 이제 날개를 다는 거야.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을 거느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전시장 내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오윤서가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강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대표님. 갤러리 라르의 관장 오윤서입니다. 강민호는 오윤서의 손을 잡는 대신 고개를 까딱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시된 가구들이 제법 수준이 높군요. 하지만 제 안목을 채우기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오윤서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가구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유럽 왕실에서 직접 공수해 온 명품들입니다. 보는 눈이 높으시니 제가 특별히 더 좋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죠. 강민호는 전시된 소파에 앉아 가죽의 질감을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준비하는 500억 규모의 프로젝트에 함께할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오윤서가 500억이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이며 강민호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500억이라니요. 역시 강 대표님은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저희 갤러리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오윤서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가 명품 시계를 만지며 오윤서에게 제안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죠. 오윤서가 환호성을 지르려는 것을 참으며 수줍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대표님 같은 분의 초대라면 영광이죠. 제가 최고급 식당으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병원 VIP실에서는 금례가 안정을 되찾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식사 자리에 나가기 전 잠시 병실에 들러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가 금례의 이불 바늘을 정리하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여자가 엄마한테 저지른 일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줄 겁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윤서가 술잔에 비싼 술을 채우며 강민호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으신가요? 말씀하시는 게 꼭 한국분 같아서요. 강민호가 술잔을 입술에 대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말은 좀 서툽니다. 하지만 사업할 때는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알고 있죠. 오윤서가 웃음을 터뜨리며 강민호의 팔에 살짝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외모도 훌륭하시니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겠어요. 강민호는 오윤서의 손을 은근슬쩍 뿌리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검은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죠. 오윤서가 뜨끔한 듯 술을 들이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결혼은 하셨나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갤러리를 꾸려오고 있답니다. 오윤서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척 연기를 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강민호는 속으로 구역질을 느끼며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니 안타깝군요. 그럼 시댁 식구들이라도 의지하며 지내시지 그랬습니까? 오윤서가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시어머니라는 노인네가 치매에 걸려서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결국 스스로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지 뭐예요. 강민호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오윤서를 노려보았습니다. 행방불명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오윤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생선회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그런데 그 나이에 치매까지 걸렸으니 어디선가 굶어 죽었겠죠.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강민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강민호가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오윤서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하는 500억 투자 계약서 초안입니다. 읽어보시고 사인하시죠. 오윤서는 서류에 적힌 어마어마한 금액을 확인하자마자 손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오윤서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표님, 아니, 이제 파트너라고 불러야겠네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강민호는 사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라.
그건 제가 아니라 오 관장님이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죠. 강민호가 방을 나가자 오윤서는 계약서를 가슴에 품고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이 돈이면 장 회장 그 인간 눈치 안 봐도 되겠어. 오윤서가 기쁨에 취해 혼자 술을 마시는 동안 밖으로 나온 강민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강민호가 대기하던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오윤서가 방금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제 이 갤러리 지분은 사실상 내 거야. 다음 단계 진행해.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장 회장 쪽 움직임도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강민호는 갤러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강민호는 차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3년 전 바다의 차가운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던 윤서의 손길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오윤서, 네가 가장 믿고 있던 그 돈이 너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봐. 강민호의 나직한 목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서는 자신이 들어간 곳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민호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을 번뜩이며 도심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이면 오윤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는 첫 번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어머니 금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다시 향하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창고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장 회장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장 회장이 짧은 담배를 입에 물자 옆에 서 있던 부하가 서둘러 불을 붙였습니다. 오윤서, 그 여자가 요즘 정신이 나갔구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놈한테 홀려서 내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며? 장 회장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옆에 앉아있던 최 이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진이라는 투자자인데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알아봤는데 뒷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장 회장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꼬리가 없는 짐승은 없어. 내가 직접 그놈 관상을 좀 봐야겠다. 윤서 그 가시나도 정신 좀 차리게 불러오고. 그 시각 강민호는 병실에서 어머니 금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금례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강민호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어디 가면 안 된다. 엄마 무서워서 잠이 안 와. 강민호가 금례의 손등에 얼굴을 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 금방 건강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금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민호가 병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대기하던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장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오윤서 씨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강민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복도 끝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올 것이 왔네. 장 회장 그 인간,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떵떵거리며 산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장 회장의 사무실로 불려간 오윤서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오윤서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윤서야, 네가 내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살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놈한테 내 돈을 갖다 바쳐? 오윤서가 벌벌 떨며 장 회장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강 대표는 정말 거물이에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회장님한테 드릴 돈이 10배는 넘어요. 장 회장이 오윤서의 손을 뿌리치며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10배? 그놈이 강민호가 아니라는 보장 있어? 내가 바다에 던진 놈이 살아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오윤서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얼굴도 목소리도 전혀 달라요. 장 회장이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최 이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래서 계집들은 안 된다니까. 최 이사, 그놈 비서인지 뭔지 아는 놈 잡아왔지? 당장 끌고 와. 부하들에게 끌려 들어온 사람은 강민호의 충직한 비서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장 회장이 김 실장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잔인하게 물었습니다. 내 주인 놈 이름이 진짜 강진이냐? 아니면 강민호냐? 바른대로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김 실장이 장 회장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 내 놈 같은 인간한테 말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어서 죽여라. 장 회장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김 실장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좋다. 내 놈 주인이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주지. 강민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죠. 전화기 너머로 장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대표, 아니 강민호라고 불러줘야 하나? 내 비서가 아주 입이 무겁더군. 지금 당장 내 아지트로 오지 않으면 이 친구 목숨은 장담 못해. 강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 회장, 김 실장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기다려. 강민호가 전화를 끊고 외투를 챙기자 지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호 씨, 혼자 가면 위험해요.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강민호가 지혜의 어깨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게 둘 순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내가 보낸 위치로 나중에 지원팀 보내줘요. 어두운 폐공장에 도착한 강민호는 혼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장 중앙에는 김 실장이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잃고 있었고 그 옆에 장 회장과 오윤서가 서 있었죠. 오윤서가 강민호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아니, 당신 정말 민호 씨예요? 대답해봐요. 정말 당신이야? 강민호는 오윤서를 무시하고 장 회장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장 회장, 3년 전에도 그러더니 여전히 비겁하게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장난을 치는군. 장 회장이 박수를 치며 강민호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역시 강민호였어. 그 눈빛을 내가 잊을 리가 없지. 내 아버지 강태공이가 죽을 때도 딱 그 눈빛이었거든. 강민호가 장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부하들이 달려들어 강민호를 제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 놈이 죽였다고? 사고가 아니라 내 놈이 죽인 거였어? 강민호가 절규하며 묻자 장 회장이 강민호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브레이크를 고장냈지. 내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믿었어. 참 멍청한 인간이었지. 강민호는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은 분노를 느끼며 몸부림쳤습니다.
장 회장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강민호의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장 회장이 바닥에 놓인 커다란 수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3년 전에는 바다였지만 오늘은 이 수조가 내 무덤이다. 내 애미도 곧 내 곁으로 보내주마. 오윤서가 옆에서 부들부들 떨며 장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죽이는 것까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돈만 뺏으면 되잖아요. 장 회장이 오윤서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놈을 살려두면 우리가 죽어. 너도 공범이라는 거 잊었어? 오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수조로 끌려가면서도 장 회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장 회장, 너는 오늘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야.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장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강민호를 수조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공장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복장을 한 요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며 연막탄을 터뜨렸죠. 장 회장이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온 거야? 당장 저놈들 막아. 연기 속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장 회장, 당신은 이미 포위됐다. 순순히 항복하고 인질들을 풀어줘라. 혼란을 틈타 강민호는 자신을 잡고 있던 부하의 팔을 꺾고 김 실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민호가 김 실장의 결박을 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려요? 김 실장이 간신히 눈을 뜨며 강민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 도망치세요. 여기 폭탄이. 장 회장이 폭탄을. 강민호는 김 실장의 말을 듣고 주변을 살피다 김 실장의 의자 밑에 부착된 시한폭탄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숫자가 1분을 가리키며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강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폭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장 회장은 윤서의 손을 끌고 비밀 통로로 도망치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호, 너와 내 애미는 오늘 여기서 다 끝장이야. 병원에 사람을 보냈으니 기대해라. 강민호는 도망가는 장 회장을 쫓고 싶었지만 눈앞에 폭탄과 부상당한 김 실장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폭탄의 전선을 붙잡았습니다. 지혜 씨, 병원으로 빨리 가요. 우리 엄마가 위험해. 장 회장이 사람을 보냈대요. 강민호가 무전기를 향해 소리쳤지만 통신은 이미 차단되어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시한폭탄의 숫자는 이제 1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눈을 감고 전선 하나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공장 안에서 민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강민호는 이 위기를 넘기고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복수의 서막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의 붉은 숫자가 마침내 1에서 멈췄습니다. 강민호가 끊어낸 전선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고요한 정적이 폐공장을 덮었죠. 강민호는 떨리는 손을 바닥에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던 김 실장이 힘겹게 눈을 뜨며 강민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살으셨군요. 다행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강민호가 김 실장의 어깨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김 실장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위험해요. 그때 공장 입구로 지혜와 특수 용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혜가 강민호의 피 묻은 셔츠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민호 씨,
몸이 이게 뭐예요? 당장 병원부터 가야 해요. 강민호가 지혜의 손을 뿌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제 상처는 상관없어요. 지혜 씨, 장 회장이 병원에 사람을 보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을지도 몰라요. 강민호는 지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차로 달려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를 훑쳤고 강민호는 피가 흐르는 팔을 무시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입술을 질질 깨물며 앞만 보고 달리는 강민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얼굴뿐이었죠.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나 때문에 엄마가 잘못되면 안 돼. 강민호가 핸들을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강민호는 차 문을 박차고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죠. VIP 병동 복도 끝에서 장 회장의 부하들이 간호사들을 밀치며 급내의 병실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그 강민호 엄마지? 좋게 갈 거 없어. 그냥 끝내자고. 장 회장의 수하인 독사가 금례의 산소 마스크에 손을 뻗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금례는 자면서도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독사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내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강민호의 주먹이 독사의 안면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지만 강민호는 분노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그들을 제압했죠. 바닥에는 부서진 의료기구와 핏방울이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즈음 지혜와 경호팀이 도착해 남은 일당들을 끌어냈습니다. 강민호는 무릎을 꿇고 금례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금례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강민호의 얼굴을 더듬거렸습니다. 민호냐? 우리 아들 민호냐? 왜 피를 흘리고 그래? 어디 아프냐? 금례의 마른 손이 강민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강민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죠.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강민호는 병원 소파에 앉아 지혜가 건네는 소독약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강민호의 팔을 정성스럽게 치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사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강민호가 지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혜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방에서 꺼내 강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호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죠. 이분 저희 아버지예요. 민호 씨 아버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거든요. 강민호가 사진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장 회장이 저희 아버지도 배신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민호 씨 아버님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해외로 피신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거예요. 강민호는 지혜의 고백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혜 씨가 나를 도와준 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우리 아버지가 맺어준 인연이었네요. 지혜가 강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민호 씨 개인의 복수가 아니에요. 장 회장에게 빼앗긴 우리 가족들의 정의를 되찾는 싸움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국제 금융 인맥을 동원해서 장 회장의 뿌리를 뽑을게요. 강민호는 지혜의 눈에서 형언할 수 없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장 회장과 오윤서를 단죄할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돈과 명예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완벽한 덫을 짜기 시작했죠. 그때 병실 안에서 금례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호가 깜짝 놀라 달려가 금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누워 있어야죠. 왜 나오셨어요? 금례가 강민호의 손등을 툭툭 치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안 아프다. 네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하려는 일 엄마가 응원할게. 다만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내 마음이 다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금례의 따뜻한 조언은 강민호의 날 선 복수심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지혜가 태블릿을 켜며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호 씨, 오윤서가 장 회장 몰래 비자금을 빼돌려둔 계좌를 찾았어요. 장 회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강민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오윤서가 장 회장을 배신하게 만들면 장 회장의 정보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보충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오윤서에게 장 회장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가짜 증거를 보낼게요. 오윤서는 겁이 많아서 금방 우리 쪽으로 붙을 거예요. 강민호는 지혜의 치밀함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전의를 다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원 창틀을 타고 넘어와 강민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도 지혜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어머니의 사랑이 강민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민호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오윤서, 장 회장, 이제 너희들이 지은 죄를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내가 그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들어줄 테니까. 강민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함께 작전 본부로 이동하기 위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먼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복수의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병도 끝자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본 강민호는 평화롭게 잠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강민호의 목소리는 새벽바람을 타고 고요히 병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희망은 이제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닌 손에 잡힐 듯 가까운 현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작전 팀원들이 복도 끝에서 강민호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강민호는 그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이제 막 강민호의 어깨 위에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자 금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를 쟁반에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빵을 한 조각 떼어 금례의 입에 넣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맛이 어때요? 이거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시던 그 빵집에서 사온 거예요. 금례가 빵을 오물거리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온 건데 뭔들 안 맛있겠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죠. 금례가 민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호 장가가면 이 엄마는 뒷전이겠지?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 챙겨주니 소원이 없다. 민호가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제가 누구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평생 제가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 소소하고 평화로운 아침은 그동안 두 모자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오윤서의 야심작인 자선 경매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윤서는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보석 목걸이를 만지며 거드름을 피웠죠. 오윤서가 비서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받으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강 대표는 도착했어? 오늘 내가 그 사람 옆에 서면 다들 기절하겠지? 비서가 허리를 굽히며 아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관장님. 오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관장님이세요. 강 대표님도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오윤서가 만족스러운 듯 레드카펫이 깔린 무대 위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장 회장, 그 인간은 이제 끝났어. 오늘 강 대표한테 투자만 확실히 받으면 난 대한민국 최고의 사모님이 되는 거야. 오윤서의 눈에는 오직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자 오윤서가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윤서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하객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합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슬픔을 봉사로 잊으려 노력해왔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오윤서의 연설에 환호하던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대형 문이 힘차게 열리며 눈부신 조명이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민호가 우아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금례를 에스코트하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윤서가 민호의 곁에 선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노인이 왜 여기 있어? 오윤서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하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무대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민호가 금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파티의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 박금례 여사님이십니다.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오윤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윤서가 무대에서 뛰어내려와 민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 대표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미친 노인네는 어디서 데려온 거냐고요? 민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오윤서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윤서, 내 눈에는 네가 길바닥에 버린 시어머니가 안 보이니? 아니면 너무 놀라서 눈이 먼 거야? 오윤서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어. 당신 누구야? 정말 강민호 맞아? 민호가 무대 위 스크린을 가리키자 커다란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3년 전 사고 당일 윤서가 바다에 빠진 민호를 보며 차갑게 웃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뒤이어 윤서가 장 회장과 함께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모의하는 녹취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오윤서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서가 스크린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다 조작된 거라고요. 당장 저거 꺼.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사가 수갑을 꺼내들며 오윤서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윤서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수사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장 회장이 시킨 일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호는 바닥에 추하게 널브러진 윤서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오윤서, 네가 누리던 그 화려한 옷과 보석들 전부 우리 어머니의 피눈물로 만든 거지. 이제 다 벗고 네가 있던 밑바닥으로 돌아가. 수사관들이 윤서의 팔을 잡아 일으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금례는 멀어져가는 윤서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욕심이 사람을 망쳤구나. 불쌍한 것. 금례의 짧은 탄식은 연회장 안에 묘한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데리고 연회장 중앙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지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파티는 오윤서의 몰락을 알리는 자리임과 동시에 박금내 여사님의 명예회복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박 여사님은 오늘부로 태양물산의 최대 주주이자 고문으로 추대되셨음을 알립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금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금례는 수줍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도 엄마 무시 못해요. 보셨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나온 민호는 지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호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고마워요. 지혜 씨가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지혜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제 장 회장만 남았네요. 민호는 차에 타기 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천불이 이제야 조금은 식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불빛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세상이 참 밝구나. 노숙자 생활할 때는 밤이 그렇게 무섭고 어둡더니 말이다. 민호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두운 곳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제가 엄마 인생에 항상 밝은 빛만 비춰드릴게요. 차는 조용한 밤길을 달려 새로 마련한 넓고 깨끗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집 입구에서 어머니를 안아 올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조명이 모자를 반겨주었죠. 민호는 어머니를 침실에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린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혜가 보낸 장 회장의 도주 경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장 회장, 너는 오윤서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네가 지은 죄는 목숨으로도 부족하니까.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민호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거대한 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복수국은 이제 최후의 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다음 작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거실불을 껐습니다. 이제 장 회장과의 마지막 대결만이 그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정막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속도로를 뒤흔들었습니다. 장 회장을 태우고 교도소로 향하던 호송차가 갑작스러운 충돌과 함께
도로 옆으로 뒤집혔죠. 장 회장이 피 묻은 손으로 깨진 유리창을 밀어내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았더냐, 강민호. 내 너를 기필코 갈기갈기 찢어주기 마. 장 회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 회장은 도주하자마자 지하사채 조직을 움직여 민호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강진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머리말이 인터넷을 도배했죠. 민호는 병원 로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장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구나. 내 사촌동생 목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얼굴이라도 보는 게 어떠냐? 민호가 이를 악물며 수화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장 회장, 이 비겁한 인간아. 당장 그 아이 놓아줘. 장 회장이 가소롭다는 듯 낄낄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리 지를 시간 있으면 서둘러라. 지금 한국 끝 패창고로 오지 않으면 내 동생은 바다물 귀신이 될 테니까. 민호가 급히 병실로 향하려던 찰나 간호사가 달려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민호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 금례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금례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민호가 금례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엄마. 의사가 민호의 어깨를 밀어내며 다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급성 심부전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조금만 늦으면 위험합니다. 민호는 수술실로 실려가는 금례의 침대를 붙잡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한번 민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장 회장이 보낸 사진 속에는 사촌 동생이 입에 재갈을 문 채 창고 난간에 매달려 있었죠. 민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는 수술 중인데 저 아이는 죽어가고. 지혜가 달려와 민호를 부축하며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호 씨, 장 회장이 모든 계좌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렸어요. 추적이 안 돼요. 지혜가 입술을 깨물며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호가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지혜 씨, 우리 엄마 좀 지켜줘요. 수술 끝날 때까지 옆에 있어 주세요. 저는 항구로 가야겠어요. 지혜가 민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혼자 가면 죽어요. 그놈들이 노리는 건 민호 씨 목숨이란 말이에요. 민호는 지혜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습니다. 저 때문에 무고한 아이가 죽게 둘 순 없어요. 이게 제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민호는 빗속을 뚫고 자신의 차에 올라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거센 바닷바람이 민호의 옷깃을 사정없이 휘감았죠. 폐창고 안으로 발을 들이자 어둠 속에서 장 회장의 부하 수십 명이 나타났습니다. 장 회장이 높은 난간 위에서 민호를 내려다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효자야. 아니 의리파라고 해줘야 하나?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오다니 장하구나. 민호가 피 묻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장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장 회장이 손가락으로 바다 쪽을 가리키자 매달려 있던 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민호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죠. 장 회장이 난간에서 내려와 민호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민호야, 바다 밑바닥은 춥고 외롭지 않더냐?
다시 그곳으로 보내주마. 민호는 입가에 고인 피를 내뱉으며 장 회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내 놈이 이긴 것 같지? 천만에 정의는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시각 병원 수술실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금내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평평한 직선을 그리며 멈춰버린 것이었죠. 의사가 다급하게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쾅. 금내의 몸이 침대 위에서 크게 들썩였지만 심장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수술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박 여사님 좀 살려주세요. 민호 씨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주셔야 해요. 지혜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병도 복도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항구의 창고 안에서는 장 회장이 민호를 바다로 밀어넣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민호의 가슴을 발로 짓누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애미는 지금쯤 저승길 입구에 도착했겠지? 곧 너도 뒤따라가게 해주마. 민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바닥에 흙먼지를 적셨습니다. 장 회장이 민호를 바다 쪽으로 굴리려던 찰나 창고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 불빛을 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장 회장의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장 회장, 너도 여기까지다. 민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항구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모자의 생명줄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과연 민호는 이 거대한 어둠을 뚫고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폭풍 우치는 항구에는 오직 장 회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서서히 감겨오는 눈을 억지로 뜨며 다가오는 빛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민호의 마지막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가득 채운 눈부신 조명 아래로 지혜가 보낸 특수작전 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며 장 회장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장 회장은 당황하며 민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지만 민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장 회장의 팔목을 비틀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지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무전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호 씨, 지금 당장 피해요. 장 회장이 폭탄 버튼을 눌렀어요. 민호는 옆구리의 통증을 참으며 난간에 매달린 동생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고 아이를 품에 안은 뒤 바다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창고가 화염에 휩싸였고 장 회장은 무너지는 잔해 속에 깔려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호, 너 이놈, 여기서 같이 죽자. 나 혼자 못 간다. 장 회장의 광기 어린 외침은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수술실 안에서는 멈춰버린 심장 박동을 되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땀을 흘리며 심장 충격기의 강도를 높이고 금내의 가슴 위로 강한 전류를 흘려보냈죠.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님, 아드님이 오고 계십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간호사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금내의 메마른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수술실의 기적처럼 삐 하는 가느다란 기계음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내에 멈췄던 심장이 민호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듯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된 민호는 젖은 몸으로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민호는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수술실 앞으로 달려가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지혜 씨, 우리 엄마는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대답 좀 해봐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사님 고비 넘기셨대요. 지금 회복실로 옮겨지셨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살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호의 울음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며 그간의 모든 긴장을 녹여내렸습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금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발견하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통해 금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나쁜 놈들 제가 다 혼내줬으니까 걱정 마세요. 금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을 달싹이며 민호에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아들 안 아팠으면 좋겠다. 민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장 회장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출되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장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민호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 놈들 씨를 말려줄 테니까. 이대로 안 끝난다. 민호는 그런 장 회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당신에게 내일은 없어. 당신이 지은 죄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면서 살아. 그게 당신의 마지막이야. 장 회장은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추하게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진 뒤였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윤서 또한 장 회장의 파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윤서가 면회 온 민호에게 창살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착하게 살게. 민호가 윤서의 가식적인 눈물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윤서야, 너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저지른 일들 죽을 때까지 반성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는 차갑게 돌아서며 면회실을 빠져나왔고 윤서의 처절한 비명만이 뒤에 남겨졌습니다. 지혜는 민호의 모든 법적 신분을 강민호로 복원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민호가 사무실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들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제가 다시 제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됐네요. 지혜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당당하게 살아야 우리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태양물산도 다시 일으켜야죠. 민호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장 회장이 빼앗아 갔던 아버지의 회사를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민호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어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호는 태양물산의 수익금 중 절반을 노숙자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복지센터 준공식 날 민호가 마이크 앞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사람들은 민호의 진심 어린 연설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고 민호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금례는 건강을 회복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례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켰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 나쁜 사람들도 다 벌 받았고 우리 아들도 다시 내 옆에 있으니 말이다. 민호가 금례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행복한 생각만 하세요. 제가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릴게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요. 금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퇴원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지혜와 김 실장이 꽃다발을 들고 병원 입구에서 모자를 환하게 반겨주었죠. 민호가 어머니를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우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어요. 엄마가 지혜 씨 보고 싶어 하세요. 지혜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여사님 좋아하시는 과일 좀 사갈게요. 이따 봬요. 민호는 차를 운전하며 백미러로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빛이 쏟아지는 세상으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에는 복수의 불길 대신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복수는 끝이 났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찬란한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며 힘차게 차를 몰았습니다. 금례는 아들의 넓은 등을 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자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민호의 세단은 노을이 지는 도심을 가로질러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이겨낸 고난의 끝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봄볕이 정원의 파릇한 잔디 위로 쏟아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강민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정원 테이블 위에 향긋한 허브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박금례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흔들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인자하게 바라보았죠. 강민호가 찻잔을 박금례의 손에 쥐어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시골집 생활이 좀 적응되세요? 공기가 참 좋죠? 박금례가 찻잔에서 올라오는 향기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야.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니 내가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날이 올 줄 내가 꿈이나 꿨겠니? 박금례의 얼굴에는 이제 노숙자 시절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돌았습니다. 강민호가 박금례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니 저도 정말 기뻐요. 이제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으니까 저는 엄마 옆에서 효도만 할 거예요. 박금례가 강민호의 손등을 툭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아직 젊은데 내 옆에만 있으면 어떡해.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강민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정원 입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지혜가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금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여사님, 저 왔어요. 그새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박금례가 지혜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혜 양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라. 지혜가 강민호를 쳐다보며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민호 씨, 제가 오늘 여사님 좋아하시는 복숭아 어렵게 구해왔어요. 이따가 같이 깎아 먹어요. 강민호가 지혜의 짐을 대신 받아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질 않네요.
매번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강민호는 박금례를 모시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민호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우리 엄마 괴롭히던 사람들 다 벌 줬고, 이제는 제가 엄마 곁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박금례가 묘비 앞에 엎드려 마른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돌아왔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박금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제 목숨을 다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게요. 한편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에서는 오윤서가 죄수복을 입은 채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오윤서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윤서, 너한테 온 거야. 사진도 들어있네. 오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그 안에는 민호와 금례가 새집 마당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윤서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아니야. 저 노인네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웃어? 다 내 돈인데. 저 자리는 내 자리라고. 오윤서가 미친 사람처럼 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비명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 역시 병원 치료를 받으며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선고에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그렇게 어두운 감옥 안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박금례의 65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호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대해 마당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민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고기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박금례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예전에 엄마가 길거리에서 이거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박금례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이 맛이다. 그때 그 추운 지하도에서 이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참 따뜻하고 맛나구나. 박금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박금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네요. 맞아요. 이런 아들 둔 박 여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사람들의 칭찬에 박금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지혜가 강민호의 곁으로 다가와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마음속의 짐은 다 내려놓은 거죠? 강민호가 지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혜 씨 덕분이에요. 지혜 씨가 제 옆에 없었으면 저도 무너졌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 곁에 있어 줄 거죠? 지혜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럼요, 여사님 모시고 우리 같이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박금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민호가 세운 태양복지센터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매일 아침 그곳에 들러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갔죠. 어르신들, 천천히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강민호가 직접 배식판을 들고 다니며 노인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들은 강민호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강 대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네.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 좋아하실 거야. 강민호는 사람들의 고마움 속에서 복수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금례의 머리에는 하얀 눈이 더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강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던 박금례가 발밑에 밀려드는 파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강민호가 박금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바다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추억이 담긴 곳이죠. 박금례는 아들의 넓은 등에 기대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 책상에 앉아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담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복수의 계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강민호는 일기장을 한 장씩 찢어 벽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을 삼키며 타오르자 민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모두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인생에 증오는 없어. 오직 사랑만 남았어. 민호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시원섭섭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여 민호의 재단 운영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금례는 지혜를 친딸처럼 여기며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챙겨주었죠. 지혜야, 이거 먹어봐라. 네가 좋아하는 나물이다. 민호가 옆에서 질투하겠다 얘. 박금례가 지혜의 입에 나물을 넣어주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지혜가 맛있게 받아먹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너무 맛있어요. 역시 여사님 손맛이 최고라니까요. 집안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어느 저녁, 민호와 금례는 마을 언덕 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박금례가 민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못난 엄마 살려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강민호가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며 울컥하는 마음을 눌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살아 돌아와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해요. 강민호는 어머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박금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이 아이만은 평생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노을은 두 모자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행복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사랑이 일궈낸 기적 같은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찬란한 빛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언덕을 내려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박금례는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모자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이어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은 대로 온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배신하고 천륜을 저버렸던 며느리 윤서와 장 회장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 죄를 씻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끝내 어머니를 지켜낸 아들 민호와 모진 고난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금례 여사님은 이제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정의의 편이며 진실한 사랑은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준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의 손을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